요즘 조국 전 장관이 내뱉는 말을 보면 정말이지 이 비겁한 변명이라는 저 대사가 계속 머리에 맴맴 돕니다. 아내가 구속되고 딸은 공범으로 공소장이 적시되고 동생은 구속되고 오촌 조카도 구속되고 고령의 어머니까지 운동학원 문제로 소환 직전에 있는데 그런데 나만 몰랐다. 중앙일보의 단독 기사 하나 보시죠. 난 몰랐다는 조국, 정경심 변호인 만나 소환 대비 착수. 거참 이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만나서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뒤에 정 교수의 주식 거래 자체를 전혀 몰랐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 교수가요, 이 주식 투자에 쓴 금액이 무려 7억 1,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7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 원을 넘게 주식 투자에 썼는데 이를 몰랐다고요. 이번 공소장이 적시된 정 교수의 주식 투자 정황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조국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던 지난 2017년 5월 그는 고위공직자에 오르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주식 직접 투자가 금지됩니다. 주식이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 팔아야 되죠. 고위공직자의 경우 막대한 권력의 정보를 활용해서 충분히 주식 투자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가 그 법을 다 따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어기는 공직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감찰해서 엄하게 신상필벌하도록 감시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민정수석실이고 여기에 수석이 조국 전 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이란 자의 부인이 차명 계좌까지 동원해서 민정수석 재직 동안 700회가 넘게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하니 도대체 그들은 어떤 윤리의식으로 공직을 생각하고 임했던 건지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적폐, 공정과 정의,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부르짖던 그들의 위선에 정말이지 치가 떨리기도 하고요.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 하나만 더 볼까요? 대학생 조국 비판한 날 정경심은 차명으로 주식 거래. 자녀의 입시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학가에서 조 전 장관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처음 열린 날이 8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날도 정경심 교수는 주식 거래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8월 9일부터 그가 임명됐던 9월 9일을 지나 9월 30일에 이르기까지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바로 이 2달. 정경심 교수는 이때 무려 23회에 걸쳐서 종합투자, 선물 옵션 방식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하죠.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겠다. 더 많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했던 8월 22일 그날도 그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 옵션 투자까지 합니다. 논란이 돼서 본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투자했던 주식 정리하려고 매도 거래한 게 아니라 그 논란이 있었던 순간 새로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 옵션 투자까지 했다는 겁니다. 와, 전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멘탈이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외치고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이 외치셨던 그분들도 이 기사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조국 교수는 정 교수가 기소되던 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전 국민이 기망한 참담한 사건 앞에서 본인 가족이 행한 문제가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상황일 텐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오로지 나는 몰랐다. 나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조국 교수의 모습을 보니까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난 그날에도 불법 주식 투자에 여념이 없던 정경심 교수의 행동과 참 여러 면이 겹쳐 보입니다. 이제 곧 검찰이 그를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처럼 똑같이 대답하겠죠. 나는 몰랐다. 이런 비겁한 변명이 더는 우리 사회에 울려 퍼지고 통용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를 둘러싸고 광장이 뜨거웠던 지난 10월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국회에서 한국당 정가변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개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을 잡으라는 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 의원이 말한 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말을 두고 민주당이 한바탕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이 가족사기단의 수괴라는 표현만큼은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가빈 의원은 제가 남 폄훼하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조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라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한다라며 끝까지 맞선 바가 있었습니다. 가족사기단의 수괴,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곧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를 향해서 뇌물 등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의 칼끝을 벼르고 있는 중이라 수사 마무리가 다 되고 난 뒤에 이 수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잠깐 더 유보해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속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니까 적어도 정가빈 의원이 얘기했던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은 사용함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족 사기단의 원조 생각하면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이 기정의 가족들을 떠올릴 겁니다. 각종 위조를 일삼는 그 가족들의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개봉한 건 올해의 이야기니까 이보다 수년은 훨씬 앞서서 문서 위조를 일삼았던 가족이 사실상 가족 사기단의 원조가 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의 진짜 원조를 꼽으라면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들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정경심 교수는 2013년 6월쯤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총장 직인만을 오려내고 총장님 직인이란 제목의 파일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 편집기에서 동양대 상장 양식을 만든 뒤에 상장명을 정하죠. 최우수 봉사상. 자기들끼리 정한 겁니다. 이어서 이름, 주민번호, 학교 등 정보를 기입한 다음에 봉사 기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적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이때는 정 교수가 동양대 임용되기 전인 시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봉사 기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적은 거죠. 발급번호는 아들이 받았던 상장을 참조해서 어학교육원 제2012-2-015라고 또 마음대로 적었고,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놓은 총장 직인 파일을 여기에 붙여넣은 뒤에 동양대 상장 용지에 컬러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위조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른 설명이죠. 아니, 도대체 그들은 왜 이런 대담한 불법 작업을 했을까요? 검찰에 따르면 이런 위조가 있기 전인 2013년 3월 달 조국 전 장관 딸은 차의과대학 의전원 입시에서 낙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떨어지고 마니까 이런 봉사활동 확인서는 안 되는구나. 총장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위조한 표창장은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에 활용됐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는 이런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합격을 합니다. 이런 입시 비리 행위가 있을 때 조 장관의 딸은 이미 성인이었고 자신의 의사결정 및 이런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엄마 그네 뒤에 숨어서 범죄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대국민 기망 발언을 합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표창장도 위조한 적이 없다.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지난 민정수석 재직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들의 행동이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까? 검찰도 웬만해서는 가족 전체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부담감이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의 문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친정부 성향, 언론 등을 통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이런 가족의 행태를 보면 검찰이 내릴 수 있는 선택지도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혐의가 참 많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 중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공범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람이 바로 지원자라고 검찰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지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국 전 장관 딸이 되겠죠. 이 수많은 얘기들은 조국 장관 일가에 제기된 혐의 중 입시 비리에 관한 것, 그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던 조국 전 장관 일가, 그리고 이를 지지한 세력들,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권자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조국 편들기에 나섰는지, 오히려 이러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의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했던 언론과 정당,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모질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혐의가, 사실관계가 드러난 지금도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공소장을 바탕으로 과거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정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